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걷기의 발견 독서 천재 교과서죠. 독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주제 통합적 독서라는 교육 목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걷기의 발견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글이 3개가 나옵니다. 글 3개가 나오는데 다 걷기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주제통합적 독서라는 학습 목표를 어떻게 달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요거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글을 읽어서 3가지를 쓴 사람이 얘기가 다 다르고 뭐 느낀 점도 다르겠지만 걷기라는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는 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각각 사람마다 걷기를 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구나 라면서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의미의 독서를 하라고 또 잔소리를 때리는 거겠죠. 자, 한번 봅시다. 주제 통합적 독서. 일단은 교과서 페이지 24쪽이죠. 주제 통합적 독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같은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고 화제에 대해 비판적,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짧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걷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글을 알아볼 겁니다. 그러고 비판적, 통합적으로 이해를 한다. 비판적인 건 뭔지 아시죠?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다 이렇게 얘기해 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아예 믿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얘가 하는 말이 옳은가? 뭐 틀린 점은 없는가? 이렇게 따져보라는 거지 무조건 까란 소리가 아닙니다. 자, 넘겨보시면 그러면 이 주제통합적 독서를 하면은 뭐가 좋을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요, 거기 네모칸이 딱 쳐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밑줄을 치고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편견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어요. 왜? 여러 가지 글을 읽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에 관해서 여러 글을 읽다 보면은 이 점도 있고 얘가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서 보지 못한 점을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흑백논리, 뭐 아니면 그런 편견에 빠지지 않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왜? 이것도 여러 개를 보잖아요. 내가 생각이 여기까지밖에 못 미쳤는데 내가 나는 국어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국어는 한 요 정도인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이 또 국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만큼일 수도 있고, 그럼 이만큼 간의 갭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좀 더 창조적인 생각, 새로운 생각을 하게끔 도와주기도 하고요. 생각의 폭을 넓히다. 다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많은 매체 자료가 제공되는 독서 환경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주제 통합적 독서가요, 반드시 책만 읽는 게 아니죠. 아니면 우리가 음성으로도 볼 수 있고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거 더 많은 매체들, 이거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뭐라 말해야 돼? 상황이니까 그런 게 독서 환경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글을 결국에는 읽어보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방법을 어떻게 해요? 그 밑에 4개 딱 있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참고로 방법 4개, 장점 4개 이거 외우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너무 당연한 말들을 써놨지만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죠. 객관식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제와 관련된 질문 수립하기, 일단은 이거 질문 수립하고 다양한 글 찾기. 그러니까 이제 화제와 관련된 주제 통합이니까 주제는 같은데 글이 여러 개인 거, 걷기에 대한 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찾아보고, 그래서 그 글들을 비교하며 읽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질문 셀인 거를 답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은 주제 통합적 독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주제 통합적 독서의 지문인 걷기의 발견, 걸어서 곳까지, 그리고 걷기의 건강학, 그리고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 좋을까, 이 세 지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걸어서 곳까지. 곳이란 건 뭐냐면요, 좀 이렇게 이렇게 해안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볼록하고 튀어나온 데 있죠. 이런 거를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바다고,
이렇게 쭉 튀어나오는 곳이 곧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항구들이 많죠. 항구. 읽어보겠습니다. 리베카 솔릿이 쓰셨네요. 내가 걷는 길은 도로와 샛길을 합쳐서 구불구불 얼추 10km가 된다. 나는 힘들었던 10년 전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 불안이 떨쳐질까 해서였다. 그 후로도 나는 자꾸 이 길로 돌아왔다. 일을 쉬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고 일을 하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걸으면서 쉬기도 하고 걸으면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밑줄 칠까? 여기 일을 쉬기 하는 거,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렇게 괄호를 치고 쓰세요. 걷기를 통해 그러니까 사람은 쉬어줘야 돼요. 이 사람은 그거를 이제 걸으면서 쉬었나 봐요. 자, 그다음에 생산지향적 문화에서는 대개 생각하는 일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기란 쉽지 않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슨 일을 하는 척 하는 것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은 걷는 것이다. 인간의 의도적 행위 가운데 이 부분부터 밑줄을 넘겨야겠다, 야. 자, 저기부터 밑줄을 쳐주세요. 여기. 밑줄이 아니라 좀 길 수도 있는데. 괄호를 칠게요, 나는. 인간의 의도적 행위 가운데 육체의 무의식적 리듬, 그러니까 이제 숨을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에 가까운 것은 보행이다. 그럼 이건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보행이라는 거는요,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맞는데요, 그냥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제 심장이 뛰고 눈을 깜빡거리고 숨을 쉬는 것과도 같은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이란 거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겠죠. 보행의 양면성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의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에 어디까지 나와 이거? 미묘한 균형. 말을 어렵게 써놨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행은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뭐 그저 존재하는 것과 뭐 해낸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여기까지 밑줄 치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과 경험과 도착 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육체 노동이라고 할까? 수년간 걷기를 다른 일의 수단으로 삼아왔던 내가 걷기에 대한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 더 있죠. 이것도 뭐야? 보행의 양면성이 또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또 뭐예요? 여기서는 생산성이 없지만 육체 노동이다. 그러고 걷기는 뭐래요? 수년간 걷기를 다른 일의 수단으로 삼아왔던 내가 걷기에 대한 글을 쓰는 일은 우연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와 걷기는 좀 밀접한 관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걷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있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뭐 문단별로 이렇게 해보면은 뭐예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1문단. 1문단은 뭐 얘기야? 아무 일도 띄어쓰기가 이상하네. 아무 일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까운 걷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뭐래요? 육체 노동이기도 하고요. 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상적인 보행은 이런 것이다. 보행은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된 상태이다. 오랜 불화 끝에 대화를 시작한 세 사람처럼 문득 화음을 들려주는 새 음표처럼. 그래서 지금 비유한 거죠, 이거는. 자, 밑줄 치세요. 오랜 불화 끝에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뭘 얘기를 한 거냐면 보행할 때 몸, 마음, 세상을 사람과 음표에 빗댄 거예요. 보행 시 뭐야? 몸, 마음, 세상. 보행 시 몸, 마음, 세상을 각각 사람과 음표에 빗대어 그런처럼 걸을 때 우리는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와 세상 속에 머물 수 있다. 걸을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각을 펼칠 수 있다. 이 사람 계속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양면성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네요.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각을 펼칠 수 있대요. 곧 여기저기에 흐드러지게 피는 보라색 루핀꽃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아직 때가 아니어서인지 벌써 때가 지나서인지 확실치 않았지만 샛길로 통하는 도로의 그늘진 가장자리에는 하얀 냉이꽃이 자라고 있었다. 냉이꽃을 보자 어렸을 때 가서 놀던 산 비탈이 생각났다. 이 부분부터 이제 뭐야, 그냥 자기 옛날 이야기 하는 거죠? 옛날에 그게 떠올랐대요. 해마다 그 산비탈 제일 먼저 하얀 냉이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것도 생각났다. 내 주위로 검은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날개를 파닥거리기도 했다. 검은 나비들을 보니 또 옛날 어느 때가 떠올랐다 하면서 이제 뭐 이게 뭐 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장소를 넘나들다 보면 시간을 넘나드는 일이 더 쉬워지는 것 같다. 계획에서 추억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또 관찰로 넘어가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은 뭐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죠. 으차. 얘기를 보면은 그냥 이제 뭐 걸으면서 뭐 한다? 사색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생각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뭐야? 걷기의 장점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씁시다. 사색이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들이 이따가 이제 1, 2, 3 나올 텐데 그건 이따가 한 번에 나중에 써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단은요 그냥 이상적인 보행이에요. 뭐 별게 없는데 써 드릴게요. 자, 이 문단 이 문단은 이상적인 보행이라고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문단입니다.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 풍경 속을 지나가는 일은 생각 속을 지나가는 일에 메아리면서 자극제이다. 이게 또 뭔 소리입니까 이게? 자, 일단은 씁시다. 풍경 속을 지나가는 일은 생각 속을 지나가는 일에 메아리면서 자극제이다. 그러니까
메아리는 돌아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치면은 황황황황 하면서 오는 거고, 자극제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이제 막 활발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걷기라는 거는 뭐 내가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게 뭐 새로운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게 해주기도 하고 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보행과 두 발의 보행이 묘하게 어우러진다고 할까? 마음은 풍경이고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이라고 할까? 자, 그래서 쓰세요. 마음은 풍경이고 보행은 이게 뭐냐면요. 길에서 이거 불필 어머 다 썼네. 길에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성찰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아씨, 야, 여기 보이냐? 여기까지? 보이죠? 응. 그 다음에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마음이 지나는 풍경의 한 부분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는 일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기보다는 어딘가를 지나가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보행의 역사가 생각의 역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면서 밑줄 여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계속해서 그냥 뭐 걷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가? 생각의 흐름이 갖는 상호연관성.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이거 좀 비켜줄게. 쓰시고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두 발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말이다. 하면서 산문다. 무슨 뜻일까요? 풍경을 지날 때 글이 좀 어려운데요. 생각의 리듬, 보행의 리듬. 그러니까 이제 풍경 지날 때 이제 생각 같은 게 막 떠오른다고. 왜? 근데 그게 뭐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걸음으로 인해서 주변 풍경을 보면서 생각 정리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문단 한번 이제 가봅시다. 걷는 일은 곧 보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왜? 걸으면서 풍경 계속 바뀌니까. 보면서 동시에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속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느긋한 관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색하는 사람에게 걷는 일이 특별히 유용한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여행의 경위와 해방과 정화를 얻자면 세계를 한 바퀴 돌아도 좋겠지만
한 구역을 걸어갔다 와도 좋다. 걷는다면 먼 여행도 좋고 가까운 여행도 좋다. 아니, 여행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자리에서 걸을 수도 있고 안전띠에 묶인 채 전 세계를 돌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대중교통,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소리겠죠. 보행의 욕구를 만족시키자면 자동차나 배, 비행기의 움직임으로는 부족하다. 몸 자체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일이 일어나려면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가 필요하다. 걷는 일이 모호한 일이면서 동시에 무한히 풍부한 일인 것은 그 때문이다. 보행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여행인 동시에 목적지이다 라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알 수 없는 말을 해놨는데, 이것도 좀 뭐라 얘기하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보행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여행인 동시에 목적지이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할게요. 걷기는 생각을 하거나 이지만 걷기를 통해 마음을 풍부하다. 어우, 팔 아파. 야, 이 소리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지문은 끝나는데요. 내가 아까 뭐 얘기해 준다 했습니까? 이 사람이 걷기에 대한 생각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라고 했죠. 그것 좀 쫙 씁시다. 일단 이거 쓰시고 여기 빈칸에다가 좀 쓸게요. 보자.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1, 2, 3.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냥 이거 지문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 일도 여기까지 나오나? 오 마이 갓. 자, 가깝다. 그 다음에 이상적인 보행은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된 상태이다. 아, 말도 어렵게 써놨네. 이상적인 보행은 네, 그 다음에 생각 세 번째죠. 생각 세 번째. 이거는 아까 쓴 거랑 똑같습니다.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이거 어디 갔어? 네 번째.
걷기는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를 통해 팔 아파 씨. 예, 마음을 자, 이렇게 해서 이 지문은 끝이 났습니다. 바로 이어가지고 이거 필기하시고 바로 다음 지문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걷기의 건강학이라는 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주제죠. 아까 거랑 똑같은 동일한 걷기에 대한 주제인데 뭐가 다를까요? 역시나 글쓰기 관점이 다를 겁니다. 다르면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읽어보고 앞에 있는 거는 얘는 장점만 얘기하고 뭐 사색하면서 뭐 하고 막 뭐 이중성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걷는 거 매우 건강에 좋기는 한데 무작정 걸으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걷는 게 좋기는 한데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제는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나 글쓰기의 관점들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제 통합적 독서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걷기의 건강학. 걷기 운동은 생활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다. 왜겠어요? 달리기, 마라톤, 뭐 아니면은 뭐 크로스컨트리나 뭐 철인 3종 경기 보시면은 그건 좀 위험하죠. 걷기 운동은 허리, 무릎, 발 등 관절에 무리한 하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뿐만 아니라 노약자, 심장병 환자, 비만자에도 좋은 운동이다. 또한 장소나 시간,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특별한 기구가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라는 거 나오면 뭐겠어요? 앞에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밑줄 치세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막 걷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걷기에는 적절한 방법들이 다 있어요. 적절한 방법과 유의점이 있다. 걷기 운동은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그 나름의 방법과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고 운동해야 한다. 하면서 여기 1문단에는 뭐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문단별로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 걷기 운동의 장점 얘기하고 있죠. 자, 넘기겠습니다. 어우, 야, 근데 왜 햇빛이 들어오냐? 자, 걸을 때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머리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며 팔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흔들면서 걷는다. 발을 내디딜 때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하고 발바닥으로 지면을 차듯이 전진하는 것을 반복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야, 뭐 해보세요. 이 문단은 그냥 단순히 올바른 걷기 자세죠. 이거 그냥 외우세요. 여기 뭔가 깨름칙하다. 이거 내신으로 낸다면은 이거 다 할 것 같아요. 허리 곧게 펴고 머리 세운 자세 유지하고 팔은 가볍게 흔들면서 그 다음에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하고 발바닥으로 지면을 차면서 전진한다. 그래서 1, 2, 3, 4, 5. 야, 딱 5가지다. 나 같으면 이거 문제 낸다. 왜? 내신이기 때문이죠. 이 문단은 올바른 자세와 방법. 어머나, 이런. 자세 앤 방법입니다. 넘길게요.
걷기는 속도에 따라 평보, 속보, 경보로 구분된다. 평보는 1시간에 4km, 그러니까 이제 보폭이 6, 70,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걷는 게 평보입니다. 이 정도로 걷는 것이고, 속보는 1시간에 6km, 좀 빠르게 뛰는 거고, 경보는 1시간에 8km, 이 정도는 그냥 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보는 이 정도로 걷는 것이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속보로 걷는 것이 체력 증진이나 심폐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보폭은 평상시보다 약간 넓게 한다라고 하니까 좀 빠르게 걸으라는 거죠. 다리를 조금 좀 넓게 벌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 괄호친 거 씁시다. 걷기 운동에 적합한 걷기 방법. 이것은 무엇이다? 속도는 빠르게. 그리고 보폭은 넓게. 그러니까 속도는 빠르고 보폭은 넓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속보죠, 속보. 평보, 속보, 격보니까요. 걷기 운동은 일주일에 3에서 4일, 운동 시간은 4, 50분 정도로 하고 점차 익숙해지면 속도와 주당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 단위죠. 산문단. 걷기의 종류와 걷기 운동의 방법. 자, 지우 갔습니다. 이제 4문단으로 넘어갈게요.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걷기 운동도 하기 전에 항상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 준비 운동은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목 등 관절 위주로 하고 스트레칭과 같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왜? 관절이 이게 뻣뻣하면은 이제 띡 하면서 이제 관절이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준비 운동 충분히 해줘야죠. 이거는 어느 운동이나 마찬가지겠죠. 어디스 스트레칭과 같이. 그래서 이거 씁시다. 관절이 유연해지면 걷는 동안 관절의 부위가 자, 그 다음에 연력이 높거나 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은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점차 속도를 빨리 하고 시간을 늘리면서 운동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걷기 운동이 끝나면 준비 운동과 마찬가지로 관절 위주로 정리 운동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준비 운동, 정리 운동도 한다는 거. 정리 운동도 한다라는 거를 그냥 알아만 두세요. 네, 내신 선택지에 갑자기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4문단이죠. 4문단의 내용이 뭡니까? 바람직한 걷기 운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준비운동, 그 다음에 준비운동 순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목 등 관절 위주라고 했죠. 관절 위주의 준비운동, 그 다음에 체력 수준 고려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관절 위주로 다시 정리운동도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운동 단계에서는 언덕길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왜? 넌 시작부터 걸음마를 해야 되는데 걸음마 안 하고 축구부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계별로 높여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평지보다는 그거 쓰지 말자. 솔직히 얘기해서 언덕이 더 힘든 건 다 알잖아요. 또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매연이 심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이거 산소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겨울은 눈길, 빙판길에서 운동하지 말아라. 또한 시멘트나 아스팔트 위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 충격이 관절에 그대로 전달되므로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장 트랙 깔려있는 운동장 있죠. 우레탄 바닥. 심장병이 있는 경우 겨울에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 가슴에 통증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여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딱히 뭐 어려운 뭐 구절이나 뭐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정리만 할게요. 이게 5문단인가? 1, 2, 3, 4, 5. 그렇죠. 자, 5문단. 주의점 몇 가지 나왔습니까? 언덕 피해라. 1. 교통량 많은 곳 매연 피해라. 2. 그 다음에 이직거리 하지 마라. 3. 쭉 해가지고 4. 그 다음에 병 있으면은 겨울에 나댕기지 말고 런닝머신 이용해라. 5. 주의점도 5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넘어가보겠습니다. 걷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심장이나 혈관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무리한 속보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상시에 무릎, 허리를 비롯한 관절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차지는 않는지 등등. 그러니까 관절 점검하시고요. 관절 기능 점검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숨이 차는지, 운동할 때 가슴 쪽에 통증이 있는지,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이 있는지, 호흡기 쪽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보라는 소리죠. 이게 하다 보니까 내가 국어 선생이야 아니면 뭐 의사야, 의자. 그래서 이 부분 호흡기, 심장 기능 점검. 그래서 운동하다 실신한 적이 있는지, 근데 솔직히 본인이 알지 않을까요? 기타 질환이나 정형 외과적인 문제가 있는지 등을 우선 살피고 자신에게 적합한 강도로 운동을 하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6문단이죠. 6문단은요.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점검해야죠. 어짜. 주워낼까요? 자, 마지막 7문단입니다. 걷기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 건강이 여러모로 이루는데 특히 열량을 소비하는데 더없이 좋다. 그러니까 뭐야? 살 빠지는데 좋다라고 하는 거죠. 체중 조절이 목적이라면 길고 느릿한 걷기가 짧고 빠른 달리기보다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천천히 오래 걸어도 살은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속도에 맞춰 장시간 걷는 것이 좋다. 그 밖에도 규칙적인 걷기는 근육, 뼈와 관절을 강하고 건강하게 해준다. 또한 걷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우정을 쌓게 하여 정신적, 사회적으로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3가지 나왔어요. 걷기 프로그램의 장점 및 효과거든요. 자, 합시다. 자, 이게 뭐냐면은 걷기 프로그램 장점 및 효과.
1.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여기 규칙적인 걷기는 해준다. 이게 2. 이게 2. 그 다음에 이게 프렌드십 또 이게 3입니다. 그래서 장점, 효과 1, 2, 3까지 다 외우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지문 하나가 남았죠? 지문 하나 바로 또 같이 봅시다. 자, 걷기 마지막 지문입니다.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 좋을까 라는 지문이네요. 그래도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걷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며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그러니까 교통수단 중에서 매연 안 뽑는 거는 우리 다리밖에 없습니다. 걷기의 긍정적 효과가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되면서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는 도시사업에서 빠지지 않는 연구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강도시를 목표로 삼아 전국의 여러 도시가 앞다투어 올레길이나 둘레길 같은 산책로를 조성하고 걷기 대회를 개최하며 걷기 좋은 경로를 소개하는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두 지문하고는 다르게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역시나 걷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걷기를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죠.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나 아니면 뭐 도시 계획에서 걷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 이 부분 올레길이나 둘레길 보이고 있죠? 이 부분 밑줄 치고 씁시다. 걷기를 하려는 얘를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서론본론 결론인데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이 서론입니다. 1문단은 서론이고요. 2문단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요. 자, 1문단 좀 씁시다. 뭐냐? 국내에서 최근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가 주목받고 있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근데 보세요. 바로 시작과 동시에 뭐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나오죠. 뭔가 조금 다른가 봐요. 현실은. 그러나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한 산책로가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동네의 골목길이나 통근, 통학로의 보행 환경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미한 듯 하다 하면서 이 밑줄을 칩시다. 그러니까 걷는 것을요, 일부러 그렇게 조성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걷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생활 자체가 걷기를 동반한 건데 그냥 이런 통학로나 아니면 그런 곳에는 왜 신경을 덜 쓰냔 말이죠. 그래서 씁시다. 그래서 그런 걸 특수목적 보행이라고 얘기하네요. 특수목적 보행 환경을 넘어 일상 보행 환경에 대한 관심. 반면에 외국에서는 자신이 사는 동네가 얼마나 걷기 좋은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실제 도시 계획에 활용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외국하고 국내의 그런 걷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솔직히 말해서 뭐 올레길, 둘레길 이런 거는 산 주변 가면은 항상 있는 건데
자, 우리 여기 부천에서 걷기 좋은데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은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뭐 어디 이런 것도 하물며 다 걸을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 문단 정리해 봅시다. 이 문단 일상생활 속 보행 환경에 대해 우리와 외국의 관심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문단은 이제 그냥 본론을 여는 수준이고요. 이제 앞으로 제대로 이제 뭐 수치화된 거 막 통계 같은 거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해봅시다.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해왔다. 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여기는 미국에서조차 근래에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 설계를 기존의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비만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걷기의 운동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자연히 오래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에서는 지역의 보행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제 걷는 것에 대한 그 건강상의 그런 뭐 좋은 지표들이 이제 연구가 되면서 도시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외국과 지금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특수 목적으로의 보행만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외국은 실생활 모든 전반에다가 걷기에 대해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는 자, 이 부분이 뭐겠습니까? 실제 사례를 들고 있죠. 여기 실제로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는 시의 정부 차원에서 가로망, 보도망, 신호등, 횡단보도 등의 도시 지리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를 공개한다 라고 하면서 쓰자. 도시당국 차원에서 보행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의 사례입니다. 자, 쓰시고 여기는 이제 뭡니까? 3문단이죠. 3문단. 걷기 좋은 도시를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려는 외국 도시의 노력. 그거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거 본받아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결국 얘기를 하겠죠. 계속해 봅시다. 한편 민간에서는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두는 워크스코어가 거리 걷기 좋은 정도를 수치화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까는 뭐라 말해야 돼? 정부 차원에서 뭐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민간 기업, 민간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이 보행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 민간에서
제공하는 사례. 그게 뭐냐면 워크스코어.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워크스코어는 미국, 영국, 호주를 대상으로 하여 특정 주소지에서부터 도시 전체의 범위에 이르는 보행 환경을 0에서 100점 단위로 점수화하여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하고 측정된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매년 걷기 좋은 도시의 순위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스코어가 하는 일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워크스코어는 특정 지점과 주변에 위치한 학교, 식당, 상가 등 생활 편의시설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해당 지점에서 넘어갑시다. 예를 들어 해당 지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이내에 편의시설이 많을수록 그 지점은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하면서 이제 뭐라 했어요? 점수 수치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다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5분 안에 있으면 다 좋다. 우리 집값도 여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싸듯이. 또한 인구 밀도, 구역 길이, 교차로 밀도와 같은 보행자 편의성도 점수에 반영한다. 지역의 점수는 해당 지역 내 지점이 갖는 점수의 평균으로 환산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워크스코어에서는 해당 지점이 얼마나 자전거를 타기에 좋은 환경인지에 대한 점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점수도 산출하여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워크스코어는 부동산 업계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학계, 시정부의 계획 수립 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워크스코어의 활용 범위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자 여기가 몇 문단이냐? 4문단이죠? 하나, 둘, 셋, 3문단이라고? 3문단 하나, 둘, 셋, 4문단 맞네. 4문단 걷기 좋은 정도를 수치화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워크스코어입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질문 합시다. 자, 합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결론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하듯이 여기가 결론이에요. 걷기 좋은 동네 만들기는 국내에서도 최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 도시 재생 사업 등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이다. 이를 위해 현재 도로 환경을 분석하고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과 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디 갔어? 얘는 국내에서도 여기까지 매우 중요하다. 총 한 두세 줄이죠?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한 데이터 구축 제공이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고 선진화된 정보 기술을 갖추어서 새로운 공간의 지리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충분하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에 필요한 지리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매핑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도시시설을 관리하는 커뮤니티 맵은 일반 시민들이 제보를 바탕으로 하여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정보를 시에서 수집하고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제 사례도 있는 거죠. 국내에서도 외국에서와 같이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조성하려면 우리가 지닌 기술력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보도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바로를 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치고 쓰세요.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한 데이터 구축과 이를 도시 계획에 활용할 것을 좋고 그래서 이게 부분이 바로 글쓴이 주장. 자, 이러면은 이제 마지막 지문도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지문을 뭐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얘도 역시 걷기에 대한 주제인데 걷는 것이 뭐에만 쓰인다? 걷는 것이 단순히 너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 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관점을 나타내었고 그래서 걷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지문 뭐 여기 부분 다 봤으니까요. 이제 문제 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